비자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휴학 오래 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셨고,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unfortunately 뭐 샬라샬라 말하더니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진 채널 중인 한진입니다. 제가 드디어 교환학생을 갑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되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꼭 한번 가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몇 년을 한국에 박혀있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아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단 넓은 세상에서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라는 저희 부모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꼭 한 학기 정도는 미국에서 생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무려 18학번입니다. 나이로는 99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무려 28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전역하고 났을 때가 21년도였거든요. 그때는 코로나가 심했어가지고 주위에 교환학생 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환학생에 대해서 언젠가 가야겠지 하다가 이제 코로나 규제가 2022년도 정도에 끝나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한 학기 정도는 외국으로 한 번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려다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4개월 정도 미국에서 비싼 돈 주고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추억으로만 남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환학생을 가면 그 나라에서 알바나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즉 나가는 돈은 많은데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거기서 그냥 쓰기만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공백으로 계속 비어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4개월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뭔가 거기서 학점만 따고 미국 여행만 즐기고 올 바에는 뭔가 그 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교환을 가자. 그렇게 하면 제가 4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못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벌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끝나고 계속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복학하면 4학년 1학기거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교환 가서 브이로그를 주구장창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최소 3천 예상하고 있는데 그 3천만 원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전부 제 콘텐츠 투자 비용이 됩니다. 남들은 교환 생활을 주로 학점 따내고 외국인들이랑 노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서 돈도 벌고 제 추억도 기록을 하고 일석사조인 거죠. 그래서 조금 늦은 나이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 라는 다짐을 진작에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교환학생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가 4년 전에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서 파일럿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와 미국 생활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환을 가는 거고요. 제가 아까부터 미국 교환 이랬지만 사실은 7+1입니다. 이 7+1이 뭐냐면 한국 외국어대학교만 있는 거예요. 보통 교환하면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7+1은 해외 대학 등록금 냅니다. 더 비싼 거죠. 하지만 TO는 충분합니다. 교환학생이 가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성적이 일단 엄청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 TO가 적습니다. 근데 외대는 교환도 있고 7+1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웬만하면 한 학기를 해외 어딘가에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어딘가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7+1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교는 등록금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학점이 별로 안 좋아요. 학점이 4.5만점 만점에 3.43, 기간 토플 점수가 527점입니다. 이 점수로는 사실 교환학생 어림도 없어요. 제가 원래 영어 읽기, 리스닝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도 외대에 이런 7+1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보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따고 교환으로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가는 게 훨씬 좋겠죠. 아무튼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7+1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7+1을 그냥 해외대학교 등록금 잘 내고 기숙사비 잘 내고 그냥 집만 잘 싸서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가기까지가 절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면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토플 점수가 필요해요. 토플 보는데 또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저희 건 기간 토플이 있어가지고 37,000원 내면 리딩, 리스닝만 보는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 그냥 토플은 기간 토플보다 7배는 더 비쌉니다. 저는 그냥 목표대학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점수에 맞는 성적만 있으면 돼가지고 기간 토플을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50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제가 527점 맞아가지고 턱걸이로 오고 결국 국제교류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CSUMB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가 어디 있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안에 있어요. Cal State University of Monterey Bay라고 해가지고 베이 옆에 있는, 즉 해안가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풍경이 아름다운 대학교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대학교를 꼭 7+1을 가고 싶었어요. 저는 막 도심에 있는 막 유명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막 뉴욕 주립대, 뭐 텍사스 대학교 그런 데보다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해변이 옆에 있는 이런 대학교가 저한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 컷이 별로 안 높습니다. 인기는 많은데 성적 컷이 3.0에 500점만 넣으면 됩니다. 저 아까 3.43에 527점이라고 했죠? 제 자격에 아주 딱 맞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교 중 가장 최선의 대학교였고, 여기를 학과선발로 통과를 해서 올해 8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곳에서 지내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기까지 한 4, 5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신나고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벌써 설레고 기쁩니다. 과연 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튼 미국 교환을 가기 위해 외대 국제교류처에 허락을 받고 그 다음 관문이 이제 미국 비자 받는 거. 교환학생은 보통 J1 비자예요. J1 비자가 뭐냐면 Exchange Visitor, 즉 저희 같은 교환학생들이 가는 비자입니다. 보통 유학이라고 하면 F1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랑은 다르고요. J1 비자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J1 비자를 발급하는데 한 5, 60만 원 쓴 것 같아요. 서비스 비용 220달러, 그리고 비자 면접 비용 29만 6천 원. 그 서비스가 뭐냐면 유학생 등록 시스템 비용이에요. 제가 유학 가려면 거기 미국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등록하는데 220달러, 한국 돈으로 29만 7천 원 또 내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비자 면접 봐야 되는데 비자 면접 비용을 또 내랍니다. 29만 6천 원. 지금까지 총 59만 넘게 썼어요. 완전 양아치지 않나요? 이 미국 놈들. 아무튼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 돈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한 번쯤 미국 가봐야죠. 가면 얻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9일날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비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과연 그 면접 제가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그 비자를 면접을 되게 빡세게 바꿨대요. 그래서 면접 비용도 많이 받고,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4월 9일날 비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왔습니다. 비자 면접 보려면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비자.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일로. 네. 이쪽이 아니었네요. 저 사람 많네. 유민 비자. 선택 하신 거라면. 아무튼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데 어떡하지? 이쪽으로 오세요. 손이 잡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해당되는 거 다 꺼내주세요. 손님 여기다 놓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가방 안에 노트북 있다고 빡도 먹었습니다.
일단 광화문 라커에다가 제 가방을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오기만 하면 바로 입장된다고 하네요. 아 근데 나 어차피 카페에서 일할 건데 그냥 카페에다 놓고 가야겠다. 굳이 뭐 안에까지 열어놓으면 좋지. 아무튼 노트북 카페에 왔으니까 다시 대사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아까 여기 왔던 사람인데 네. 다시 일러서요. 자, 잠깐만요. 자, 네, 사람 먼저 주세요. 뭐? 저 소리만 다시 떼고 오는 거. 핸드폰. 핸드폰을 안 쳐놨어요. 오른쪽으로 선생님 저기 스마트워치 없으세요? 그럼 먼저 애기들 데리고 한 줄. 비자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를 휴학 오래 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셨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재건 비자. 어이가 없네요. 이게 면접관 재량이라고 하는데, 아 나 진짜 화나네 진짜.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일단 지금 짜증나고 화나서 일단 카페에서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예요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한 2시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사관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촬영 안에서 못하니까 담을 수는 없었는데, 한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서류 검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듯이 진짜 서류를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비용 영수증이랑, 두 번째는 무조건 여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약 확인서, 네 번째는 DS160 이거 발급서. 그 외에도 뭐 학교에서 나온 뭐 공식 서류라든지, 뭐 제가 다니고 있는 외대에서 나온 서류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한 7, 8개 정도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일단 첫 번째 면접은 패스했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문하는 곳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5개의 지문을 그냥 찍으면 돼요. 뭐 왼손, 오른손 이 4개를 한 번에 찍어요. 그리고 엄지도 따로 찍어요. 그것도 한 30분 기다려서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어 면접. 제가 교환학생을 가는 거니까 J1 비자를 신청했잖아요. J1 비자가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교환학생이나 그런 익스체인지 비지터들을 위한 비자예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18학번이고 휴학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면접관분이 묻는 거예요. 휴학을 왜 이렇게 오래 했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군대에서 1년 반 정도 있었고, 제가 창업을 하느라고 3년 동안 휴학을 했다.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100% 확실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면접관분이 제가 학생 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건데, 뭔가 학생이랑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그 면접관분들이 먼저 그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채널을 내가 운영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었죠. 막 그렇게 심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었어요. 유튜브 채널 한진 채널 운영 중이고 브이로그 운영 중이고 휴학하는 기간 동안 이쪽 창업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unfortunately 뭐 샬라샬라 말하더니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이유도 안 알려줘요. 뭐 귀하는 214B 항의 규정에 따라 비이민 비자 발급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지랄 나와 있는데 뭐 이유라도 똑바로 알려주란 말이야. 거의 면접관 분이 전부 외국인 분이시고 진짜 뭐 한국어를 잘하셔서 한국어로 친절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제가 올렸던 면접관 분이 남자분이신데 좀 깐깐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운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면접 때는 그 무기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J1 비자 면접 보시는 분이라면 꼭 학생의 목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안타깝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대상은 테러를 할 수 없잖아요. J1 비자율 떨어지는 비율이 한 5%도 안 된대요. 네, 그중 한 명이 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향후 계획이 뭐냐면, 어쨌든 다시 신청을 할 거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니까 3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면 거절 기록이 한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고, 3개월 이후에 보면 거절 기록 없이 그냥 새롭게 다시 보는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4월이거든요. 제가 8월 18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뭐 3개월 뒤에 7월 9일 이후에 다시 면접을 본다는 거는 너무 시간 촉박하고, 뭐 거절 기록이 한 번 있더라도 제가 뭐 심각한 사유로 거절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빠른 시일 내로 예약을 잡아서 J1 비자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J1 비자 면접 비용이 많이 비싸요. 요즘 환율도 높고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된 이후로부터 비자 비용을 올렸대요. 그래서 저는 29만 6천 원이라는 거금을 다시 내야 된다. 아, 짜증나 진짜.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여기 광화문까지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광화문까지 한 40분 걸려요. 왕복이 80분 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 한 2시간씩 기다리고. 오늘 저희 경험을 푼 썰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반영을 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길 바랍니다. 그냥 대학생 이야기 많이 하면 돼요. 전공 과목 이야기하고,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학업 계획 이야기하고, 저처럼 사업 계획 이런 거 굳이 말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더라도 무조건 학업 계획 이야기하세요. 아무튼 지금 카페인데 재신청하려면 DS10 서류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게 또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성해가지고 집컴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제 개인정보가. 그래서 그걸로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이동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열받아요. 아니, 다른 애들 면접 보는 애들 또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는 전공이 뭔지, 미국 가서 뭐 할 건지,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봤대요. 근데 저한테는 면접관이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고, 제가 휴학을 오래 했으니까 휴학하는 기간 동안 뭐 했냐, 비즈니스 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 그냥 그 정도로만 말했는데, 제가 무슨 대학생이 아니라 창업가로만 그렇게만 인식을 하나봐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F1 비자나 이런 면접 보내달한테 또 물어보니까 좀 오래 공백 기간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자주 한대요. 근데 그럴 때 본인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좀 늦었다, 걔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아니면 다른 그냥 허위 사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비자가 통과가 된대요. 아니,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하는 게 솔직한 것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비자 면접은 어떤 의미로 있는 건지, 도대체 왜 기본적인 질문은 안 하고 자기 묻고 싶은 것만 묻고, 아니, 제 전공이 뭔지도 물어보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창업도 인정을 받았어요. 창업 휴학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도 창업가처럼 보여서 떨어졌다. 그래서 덕분에 29만 6천 날렸다. 한 번 떨어지면 항의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사유도 안 알려주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이렇게 열받은 채로 있어봤자 크게 바뀌는 거 없으니까 분노를 삭히고 다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비자 면접 떨어지고 나서 억울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못하면 진짜 이번엔 어딘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대상 거의 나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류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은근 사람이 많이 없네?
제가 10시 10분 예약했거든요. 지금 9시 55분인데 오늘 지난번만큼 줄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오늘 비자 면접 보러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퍼플레터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퍼플레터가 뭐냐면 탈락 아닌데 이따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따 오후 1시. 제가 서류에다가 not employed라고 썼거든요. 왜 그러면 제가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알바하는 것도 딱히 아니라가지고 어디 고용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not employed라고 냅뒀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나봐요. 미국 대사관이 원하는 건 저 20살 때부터 근무했던 모든 경력들 그런 것들을 모두 적으래요. 그래서 탈락은 아니고 그것만 수정해서 오면 이따가 합격시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가까운 PC방 가가지고 좀 빨리 수정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어 PC방,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PC방입니다. DS160 제작성이 끝났습니다. 다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대사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과해야죠. 줄 왜 이렇게 길었지? 여기서 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줄인가? 저 10시에 있는데 10시? 보라색. 오후가 되니까 아까보다 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밖에서 한 2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전 아까 10시 10분 예약이었고 퍼플레터까지 받았다는 걸 여기 직원분한테 보여드리니까 매치 패스 타게 해주셨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반드시 그린레터를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있으시고 차키도 있으세요. 그럼 이만 핸드폰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여러분 드디어 그린레터를 받았습니다. 진짜 제갈량을 설득한 유비의 마음이 이런 걸까? 삼고초려 만에 그린레터를 얻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네요. 이거 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 비자 거절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자 거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추가 검토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여권을 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 거 좀 더 추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자 허가됐다는 거 찍어주고 다시 저한테 여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린레터 받은 게 사실상 거의 합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다 이거 받았대요. 그래서 이 글씨가 왜 이렇게 무섭게 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대사관 다시 와가지고 비자 다시 받으면 돼요. 일단 카페 들어가서 더 뒷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비자 면접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3번의 도전 끝에 그린레터를 얻게 되어서 참 기쁘네요. 제가 오늘은 아까 보시다시피 많이 안 기다렸어요. 제가 오전에 예약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9시 40분쯤 가니까 줄이 없어요. 줄이 없고 퍼플레터 받고 나서 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퍼플레터 보여드리니까 바로 매치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팁이 뭐냐면 웬만하면 오전으로 하세요. 뭐 오전 바꾸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오전 하는 게 12시 이후에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밖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진짜 웬만한 놀이기구 기다리는 것도 더 힘들고요. 그래서 꼭 웬만하면 오전에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이유로 떨어질까? 라는 궁금증하고 제가 좀 불러봤거든요, 안에서. 근데 어떤 남성분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름 바꿨는데 이름 바꾸기 전에 그 주민등록 초본을 안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떨어져요. 물론 이름 바꾸기 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오라고 어딘가에 써놨겠지만 비자 면접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깜빡 놓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챙기니까. 이름을 중간에 바꾸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챙겼다 해서 나도 안 챙겨가는 순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날짜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튼 다른 애들만 들어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그 대사관 예약 사이트에서 발행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대요. 처음에는 어프로드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슈대로 바뀐다고 하고요. 이슈대로 바뀌고 난 뒤에 이제 비자를 찾으러 온대요. 제가 오늘 면접 끝나고 제 여권을 맡겼거든요. 제 여권을 거기 면접관한테 맡겼어요. 그 면접관분이 비자 발급됐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걸 이제 저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권을 제가 집에서 우편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브이로그에 다채로움을 좀 담고 싶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다 됐으니까 이슈대로 바뀌면 제 여권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이슈드를 받았습니다. 그린레터 받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어프로드에서 이슈드로 바뀐다고 하네요. 제가 유학 간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린레터 받고 저희 비자 면접 서류에 제출했던 SNS 주소를 유심하게 본대요. 보이는 SNS에 심한 반미 성향이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통과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비자 면접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반미 성향이 좀 기분 나쁘게 드러나있지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카페에서 깜빡 잊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4월 9일날 첫 번째 비자 면접 봤던 그 면접관분 되게 깐깐하고 기본적인 질문도 저한테 안 건네주셔가지고 되게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5월 12일 제 면접 때는 그분이 아니셨어요. 되게 친절하고 농담도 하시고 진짜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퍼플레터 받았을 때도 컴퓨터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not employed라고 써있으면 본인은 통과시켜주겠지만 최종 검토 때 반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세 번째 면접 보러 갔었을 때 잘 수정됐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perfect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친절하고 좋은 면접관 앞에서 면접 보도록 하세요. 면접은 공개된 장소에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비자 면접자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가 다 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인상이 안 좋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 그분 앞에서 면접 보지 말고 그냥 뒤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친절한 면접관 앞에서 면접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첫 번째 4월 9일날 면접 보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0일날 그 기록을 갖고 다시 본 건데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신경 쓰시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 분들도 너무 자괴감 들러 하지 마시고 어차피 2차 면접 때는 그 떨어진 기록을 갖고 보더라도 별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첫 번째 면접관이랑 두 번째 면접관 어차피 다른 분이고 정말 심각한 사유로 떨어진 거 아니면 반드시 면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29만 6천 원 낸 저를 보고 위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여유 있으면 3개월 이후에 도전해서 꼭 미국 비자 면접 통과하도록 하세요. 제가 5월 12일 날 2차 면접 처음 봤거든요. 오늘이 5월 27일인데 어프로드에서 이슈대로 바뀌기까지 정확히 15일이나 걸렸어요. 저 또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 안 바뀐다고 초조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제 비자가 찍힌 여권을 가지러 오라고 하네요. 전 대사관으로 가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대사관이 아니라 광흥창역 근처에 있는 일항 로지스라는 곳에서
제 여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드디어 발급된 제 여권을 가지러 가기 위해 조만간 1학 로지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2개월 만에 얻게 된 성과라서 너무 기쁘네요. 원래 비자가 발급된 이 여권은 방문 수령 그리고 우편 수령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브이로그도 찍을 겸 방문 수령을 택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대사관이 아니라 1학 로지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광장역 근처 기관에서 수령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드디어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받고 이 결국인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 로지스 여권 비자 접수처 여기서 받는구나. 대사관 접수 수령처 2층에 있네요. 접수처 수령. 어, 9시에 2시 딱 이 시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타임 놓치지 않게 이 시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함하고 연락처 넣어요. 네. 화면에 손으로 성함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다. 제 여권 왔습니다. 짜라짠짠. 이야.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네. 마크가. 아무튼 이렇게 2달간 여정이 끝났습니다. 고생한 만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뭐 정리하자면 이거 발급받기 위해서 서비스 등록 비용 30만원 정도 썼고 비자 면접 비용 6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려고 벌써 90만원 썼어요. 쿠팡 6번입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길었을 텐데 제1 비자 발급 여정기 봐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 교환학생 콘텐츠 또 기동차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봬요.